쇼 2023년 10월 1일 이논리 인드라 뉴로모픽 파워론 경제론 정치론 CFR VOA 워싱턴 톡 DW 이든영 성렬영 박진 블링컨 김태우 지웅배 이성모 하이게스 ESPN 굿타임 배드타임즈 이런 제목입니다. 우선 인드라 뉴로모픽 파워론이란 무엇인가? 소프트 파워, 하드 파워, 지웅배, GTP 과학기술 기본소득제. 인드라는 조지프 나이브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제로 인드라는 구원론 관점에서 그간 10여 년간 조지프 나이의 소프트 파워론에 주목해 왔습니다. 조지프 나이는 CFR 회원이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회원입니다. 학자입니다. 하여 인드라는 국제유통자본론 관점에서 새로운 개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뉴로모픽 파워입니다. 컴퓨터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펌웨어였는데 오늘날로 치면 IBM 뉴로모픽입니다. IBM 라인, 삼성전자 라인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인드라가 미천한 경험으로 말씀드린다면 뉴로모픽이란 인간의 사고과정과 유사한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간의 뇌신경 구조를 모방하여 만든 반도체 칩입니다. 이것이 오픈 AI가 만든 것은 인공신경망,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제하고 하드웨어 파워란 보통 국제사회에서 군사, 정치, 외교, 안보, 경제 영향력을 의미하고요. 소프트 파워는 국제사회에서 문화, 사회, 종교의 역사를 의미한다 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은 뉴로모픽 파워란 무엇입니까? 뉴로모픽 반도체 칩처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연결하고 교환하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하면 뉴로모픽 파워란 구체적으로 어떤 걸 가리킬까요? 전혀 새로운 영역이 아니고요. 첫 번째 하드웨어 파워 중에서는 도소매, 메가시티 건설, 운송, 에너지, 금융, 인터넷, 통신, CFR과 같은 싱크탱크, UN, EU와 같은 경제연합, 물리화학, 생물, 기후, 지구, 뇌, 과학, 핵융합, 생체 메모리, 반도체, 우주항공, 운송, 생태 건설, 과학기술자들, 미국 대통령, G20과 같은 국제조직, 거버넌스, 한미동맹이나 나토와 같은 군사동맹, 국제결제은행이나 연준, 블랙록과 같은 자산운용사나 JP모건과 같은 3대 투자은행입니다. 인드라가 이런 부분에서 열심히 있으니까 생략하고요. 소프트 파워 중에서는 이제 구글이나 유튜브, 오픈 AI 같은 플랫폼, 피파 같은 국제 스포츠 단체, 채권, 증권시장과 FX 마진거래소나 시카고 상품거래소, 암호화폐나 암호화폐 거래소, 스포츠, 대중, 문화, 사회, 종교, 온라인 인플루언스, 공산주의나 해방신학이나 종속이론 따위의 가짜뉴스, 포퓰리즘, 일루미나티, 음모론, 그 다음에 언론사, 국제통신사, 아침한겨와 같은 군사, 정치, 경제, 유력 유튜버,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스탠포드, 하버드, 옥스브리지, 영국, 런던 정경대학과 같은 대학, 네이처 사이언스 같은 국제 과학기술 학술지, 한국 UFO 조사 분석센터 같은 학술단체,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하죠. 프리메이슨 동인도에서 302년에 채텀하우스 미국 이스라엘 공공위원회, 빌더버그 상급위원회, CFR과 같은 역대 국원 중요 조직입니다. 가쿠토님 어서오세요. F님 어서오세요. 천신누이님 어서오세요. 여기까지는 인드라가 하도 얘기했으니까 특별히 뭔가 없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어떤 예를 들면 도소매라고 해서 전부다 도소매업 전부를 다 가르치느냐, 그렇진 않죠. 좀 더 엄밀한 구분이 필요할 것이다.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일단은 그냥 총괄적으로
건데, 그러면은 뉴로모픽 파워라는 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서 대부분 다 끌어오는 거라면, 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인드라가 얘기하는 것은 조금 더 응축돼서 개념을 좁은 범위에서, 이건 굉장히 광의적인 개념이고요. 좀 더 응축적인 개념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은 어디까지나 뉴로모픽의 파워가 얼마나 강력한가라는 측면에서 최대한 가능한 모든 것들을 다 일단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사실상 뉴로모픽이라든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다 포괄하는 거 개념 아니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이번 시간이 아니라 뭐 다음 시간쯤에는 인드라가 이제는 완전히 구별되는, 보다 이렇게 좁은 범위의 그러한 개념을, 뉴로모픽 개념을 이제 이야기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드라들 얘기했던 이런 것들은 쭉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생산가치론 관점에서 생산자 관점과 소비자 관점 차이, 인드라는 생산가치론, 유통자본론 관점에서 항상 얘기를 해왔죠. 그래서 조지프 나이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소비자주의 관점이기 때문에 인드라가 높이 평가한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인드라는 소비자주의가 아닌, 생산자 개념도 아닌, 소비자 개념도 아닌 유통자본 관점에서 제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상상가치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유통자본이 점점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현재 신자유주의 세상인데, 신자유주의가 후기 신자유주의, 인드라의 독특한 개념인 후기 신자유주의로 갈수록 점점 더 유통자본의 영향력이 더 커진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전기자동차는 테슬라, 유가는 골드만삭스,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뭐 전세계 국채 중에 미국 국채 10년물, 화폐는 달러, 뭐 이런 거, CFR 리포트 중에는 CFR 위원장 리포트, 뭐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는 늘 인드라가 얘기를 강조하는 거죠. 근사치가 절대치라고 여기는 게 자유파시 인간도살자 레닌 트로츠키처럼 이다. 이런 게 공산주의다. 좌우 파시스트들은 항상 근사치가 절대치라고 사기치고 있죠. 그러나 이제 버트란트 러셀은 근사치, 그러니까 절대치라는 건 알 수 없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근사치다. 자신이 절대치라고 여겼던 유클리드 기하학이 무너지면서 버트란트 러셀은 근사치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근사치가 상대 진리죠, 말하자면. 그래서 상대 진리 간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거죠. 모든 게 다 상대 진리라고 해서 다 똑같은 취급을 하면 안 되고, 어떤 건 너무 가짜뉴스고 어떤 거는 굉장히 신용이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카시아님 어서오세요. 그러한 차이를 두자.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신의 존재를, 절대 진리, 그거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 하나는 근사치를 무시하지 말자, 다른 하나는 신의 존재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진리와 상대 진리, 오늘 하도 얘기했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뉴로모픽 파워는 역시 상대 진리에 불과하며 이전 상대 진리를 보충, 보완, 대체하고 있을 뿐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제 한국학 이렇게 하고 있죠. 지웅배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론이죠. CFR 인드라 뉴로픽 경제론. 왜 선조나 원균, 도요토미 히데요시, 문전비, 주미영이, 트럼프와 같은 사람이 이순신, 박정희, 성렬영, 이등영 같은 인간에 투자해야 하나? 경제. 인드라 뉴로모픽 경제론은 흔히 대한민국 선진국론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처럼 간과하는 것이 예외론입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 경제가 예외적으로 경제 성장하였으니 보편적으로 경제가 망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는 거죠. 일시적인 거니까 다시 본래로 돌아간다. 원칙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망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거죠. 인드라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니까 특수론과 일반론은 아인슈타인의 예죠.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이라는 건 특정한 조건에서만 만족하는 것이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원리고, 일반 상대성 원리는 우주 어디에서나 통용되는 것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죠. 그래서 이제 지구 어디에서나 통하는 일반적인 조건으로 따지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예외적으로 성장한 것인가, 경제 발전하신 것인가, 아니면 보편적 성장인가, 이런 면에서 뉴로모픽 경제로, 인드라의 뉴로모픽 경제로는 보편적으로 접근한다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경제 발전은 기존의 경제학이 무슨 낮은 세금, 무슨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투자, 여러 가지 환경, 이런 것들을 쫙 얘기해요. 근데 그거는 지난번에 인드라 설명했듯이 그런 거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러한 조건들을 갖춘 나라들이 어떻게 보면 되죠? 요즘 투자 이민하기 좋은 나라, 이런 거잖아. 룩셈부르크 이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에게 투자가 몰리지 않느냐. 근데 진짜로 보면 지난 역사에서 쭉 지켜보면 그런 나라들만 경제 발전했느냐, 한 70년 정도만 보더라도 아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대표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이었고, 그렇다면 자본경제 역사가 한 400년간 진행되어 왔는데, 자본경제 역사, 영국이 최초의 자본경제 국가라고 한다면, 그럼 영국 경제조차도 과연 그러한 어떤 투자 환경을 고려했을 때 적합한 국가였는가? 오늘날 이렇게 경제 성장하기 좋은 나라, 경제 발전하기 좋은 최적의 조건을 갖춘 나라라는 관점에서 영국이 최적이었느냐?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어떠한 이론들이 제시하는 것은 영국이라는 나라조차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것을 인드라들이 강조를 해왔습니다. 기존의 막스 레닌주의 관점에서나 기존의 경제학이나 관점에서 영국만은 독특하게 예외적이다. 영국만이 경제 발전 원조기 때문에 유일하게 예외적인 국가고, 다른 일본이나 독일, 미국은 다른 방식으로 경제 발전해 왔다. 국가 주도의 발전을 해왔다. 이런 얘기 설명을 하잖아요, 보통. 후발 경제국, 선발 경제국은 영국, 후발 경제국은 일본, 독일, 미국.
이런 식으로 설명하잖아요. 교과서에서. 난 인드라는 근데 여기에 국제유통자본론 관점에서 아니다. 영국도 예외일 수는 없다. 이렇게 항상 주장해 왔습니다. 중요한 건 유통자본이다. 그 대표적인 선례로 예를 드는 게 인드라가 영국의 앵클로저 운동, 양털깎기 운동 그런 게 과장됐다. 최신 영국 역사학에 따르면 그것은 영국 경제에 별 의미가 없다 라고 입증됐는데 여전히 여러분들은 교과서적으로 양털깎기, 앵클로저 운동 이런 식으로 암기한다 이거죠. 이런 점들을 인드라에서 영국도 예외가 아닌 그러한 보편적인 경제를 인드라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인드라의 수메르 경제사론이고 국제유통자본론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상상가치론과 수메르 경제사론과 그 다음에 이 국제유통자본론에서 이 뉴로모픽 경제론이 차지하는 위상은 무엇인가 한다면 조금 더 유통자본론을 좀 미래 관점에서 미래학 관점에서 제시한다는 차이가 있고 첫 번째 그래서 일부러 뉴로모픽이고 두 번째 차이는 이것이 조금 더 미래적 관점이기 때문에 경제학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나 그런 문화와 깊이 관련됐다. 따로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 뉴로모픽 경제론이다. 경제 안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다뤄야 되는 것이 경제학이다 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고 첫 번째는 미래적 관점 IT, 두 번째는 종합적이다 라는 관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드라가 강조하는 것은 보편적이어야 된다. 경제학은 보편적이어야 된다. 영국도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 미국도 예외, 오늘날 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미국 경제학이잖아요. 미국도 예외가 되지 않는 보편적인 경제학을 다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뉴로모픽 경제학이 지향하는 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투자다. 투자입니다. 유통자본에서 제일 중요한 건 투자예요. 투자.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발전했습니까?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투자 없이 시장경제 없고 투자 없이 자본경제가 없습니다. 첫 번째 투자예요. 50년대 대한민국 경제보다 좌익파시아 북한 경제가 더 잘 나갔던 건 국기본이 북한에 투자했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에 투자를 안 했기 때문이죠. 간단해요.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데가 어디 있어. 북한이 왜 경제가 50년대 때 남경제보다 더 잘 나갔어. 이대로 투자가 국기본이 투자해서 그래요.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투자하는 사람은 집단이 아니라 개인으로 봐야 된다. 개인.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개인이에요, 개인. 그래서 그게 인드라가 중요하시는 게 뭐죠? 국유화든 민영화든 인드라 항상 국유화나 민영화에 대해서 항상 어떤 것을 절대화시키지 않죠. 중요한 건 민영화, 국유화 이면에 가려진 유통자본이고 누가 운영하느냐, 누가 소유하느냐가 저런 막스 레닌주의 같은 가짜뉴스 쓰레기, 이미 거짓으로 역사적으로 검증된 애들은 항상 주장하는 게 누가 소유하느냐잖아요.
이 빈부격차 이것도 바꿔야 된다고. 인들아가 이 개념을, 빈부격차 개념도 바꿔야 된다는 게, 누가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운영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인들아가, 예. 주주가, 그 회사의 주주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회사의 CEO가 누구냐가 더 중요하다. 이런 관점을 늘 강조하는 겁니다. 예. 오늘날 상당수 기업들의 CEO가 유대인인 이유는 그들이 회사 운영을 잘해서예요. 그리고 인드라가 얘기하잖아요. 뭐 전 세계 유가, 아람코든 베네수엘라의 뭐든 어떤 회사가, 러시아의 뭐 가스프롬이든, 예. 소유는 각각의, 예. 구급펀드다, 뭐 마두로다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걔네가 석유에 대해서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쟁이들이라고요. 예. 그 소유주가 누구냐가 아니라 전 세계 석유의 유통을 책임지고 운영을 책임진 사람이 누구냐가 더 중요하다. 이런 겁니다. 오늘 한국의 주식 상당수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어디죠? 블랙록이죠. 국민연금 위탁, 국민연금이 투자합니까? 아니죠. 국민연금도 블랙록 같은 회사나 3대 투자 운영사에게 위탁해서 투자합니다.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예. 국민연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대다수 노르웨이 국부펀드든 싱가포르 뭐 테마섹이든 다 마찬가지. 일본 공무원 연금이건 다 똑같습니다. 캘리포니아 뭐 연금이건 블랙록과 3대 투자은행이 투자하는 거예요. 소유주가 국민연금이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다가 테마섹이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서 실제로 누가 투자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운영 주체가 누구냐, 이게 중요하다고 늘 강조했습니다. 이게 유통자본이에요. 이게 뉴로모픽 경제론인 겁니다. 누가 소유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여기서 인드라가 지난 방에서 강조했던 게 뭐죠? 예, 그 결정권자가 워렌 버핏이냐 아니면은 맹꽁은 시파르나, 예? 우이 파시오 푸딩이냐, 좌이 파시오 맹꽁은 시파르냐, 아니면 좌이 파시오, 예? 무능배 수꼬통 괴레 파시오 발쪽 정원이냐, 문좀비냐.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돈이 있어, 워렌 버핏에게 투자하겠습니까? 아니면 맹꽁은 시파르 같은 경제 깡무식한 애들한테 투자하겠습니까? 이걸 인드라가 강조 드리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생돈이 날라가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을 경제 깡무식한 놈한테 맡기겠습니까? 이게 자본경제예요. 저는 꽁상경제에 맡기면 여러분들은 노숙자 되고 거지가 됩니다. 여러분이 문좀비 좌이파쇼, 예, 주명이 뭐 발쪽 노면 이런 애들한테 돈 맡기면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인드라 뉴로픽 경제론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 세계. 예, 민영화든 국유화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김우중이 이런 얘기 하잖아. 사회주의가 운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운영자가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이면 그 나라 경제가 잘 나가지만, 예, 그 사회주의 경제라는 것도, 예, 운영자가, 예, 발족일성, 발족 노면 이런 애들이면 그 나라 경제는 그냥 망한다. 이게, 예, 사회주의 경제권하고 열심히 교류했던 김우중의 메시지 아닙니까? 틀린 말 아니에요. 김우중이 돌아다니니까 딱 보니까 안 거지. 그 꽁산 경제라는 허실을 드러내면 구체적으로, 예, 운영자가 누구냐 그게 달린 거다. 그래서 베트남 공산당 같은 경우는 인드라가 쟤네는 자유좌파다. 그래서 인정하잖아, 쟤들은. 그 운영을 잘하는 것 같다, 나라 경제를. 예. 걔네는 공산당 이렇게. 그렇지만, 예, 나름대로, 예, 인드라가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나 맹꽁 시파를 보세요. 그 등소평도 인드라가, 쟤는 찐꽁의 박정희 대통령이다. 그 등소평 인정하잖아. 운영을 잘하니까. 예. 그렇던 차이로 인드라가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워렌 버핏에 투자할 것인가? 우리는 인류의 미래를, 인류의 경제를 워렌 버핏에게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맹꽁이 CFR에게 투자할 것인가? 이걸 분명히 하셔라. 이게 뉴러버핏 경제론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워렌 버핏이 결정할 거 아니에요. 한국 주식에 투자할까? 암호화폐에 투자할까? IT에 투자할까? 그랬을 때 워렌 버핏의 관점은 종합적이지만 어디까지나 수익이, 지속가능한 수익이 기대되는 데 투자를 하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반면에 맹꽁이 CFR나 반쪽정호는 문전비나 주명이는 이러한 경제적 관점에서 투자합니까? 아니죠. 예를 들어서 맹꽁이 CFR가 북경 주변에 홍수가 났는데 어떤 지역 주민을 다 쑥대밭으로 만들고 자기가 키우는 신도시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10만 명 이상의 중국 시민을 학살했다 이런 좀 의혹이 있죠.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죠. 경제 우선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돼? 지속 가능하지 않으니까 무슨 시골 공항, 시골집, 시골 아파트처럼 망할 수밖에 없다. 지속 가능하지 않으니까. 발전노면 시대 때 전국의 골프장, 시골 아파트 만든 게 누굽니까? 발전노면 지역 균형 발전이란 미명하에 프로네이션 파이싱에 자기 그 똘마니들 채택 집어넣어서 사기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명박 대통령이 가까스로 수습했더니 이명박 대통령 탓이라고 우기죠. 좌의 파쇼 애들이 경제에 대해서 뭘 합니까? 문전비가 싸지는 똥을 지금 성렬형이 열심히 치우고 있는데 이게 다 성렬형 탓이다. 경제 무능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좌의 파쇼들 아닙니까? 걔네가 지금 경제에 대해서 뭘 합니까? 순살 아파트 책임이 누구 있어? LH 아파트, LH 공사 오늘날 이렇게 개판으로 만든 애들이 누구야? 성렬형이 이렇게 개판으로 만들었어? 원희룡이 개판으로 만들었어? LH 그 학네들이 어디에 회사가 어디야? 정경련의 문전비 좌의 파쇼저 무능부패 쑥골통 매국노 정권에서 정경련 회장 먹었던 놈이 누구야? 네. 아셨죠? 정경련 해체됩니다. 해체돼야 돼요. 정경련. 네. 각구토님, 허씨, 골룸박하고 무슨 도시락 나눔 행사 뭐 이런 거 했잖아. GS건설. 그리고 또 지금 대한 축현 맞는 개 광주첨사. 자, 어디다 돈 바쳤겠어.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자연환경과 지정학 이렇게 볼 수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자유자죠. 근데 이게 이런 거죠. 이게 70년대 보통은 이래요. 경제 성장할 때 보면은 그냥 방글라데시처럼 우리도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잖아. 방글라데시처럼 뭐 가발 60년대 그렇게 했단 말이야. 60년대 가발 산업, 의류 산업, 신발 산업, 경공업 위주로. 그러나 국유본이 진짜 투자를 하면요, 이런 경공업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쭈꽁 보세요. 중공업에 투자하나. 1930년대 국유본이 파리 로스차일드가 스탈린에 투자할 때 중공업을 투자했지 경공업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한국이나 대만이 1980년대 본격적으로 반도체에 투자하지 않았다면, 한국은 70년대부터 투자했지만 안 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가능할까 말까요? 80년대부터 대한민국은 자동차와 반도체에 본격 투자하기 시작한 겁니다. 대만도 TSMC도 80년대부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결국 따지고 보면. 중요한 건 의류 산업이 아니에요. 의류 산업. 신발이 아니에요. 이런 핵심 산업. IT.
생물학, 이러한데 누가 투자하느냐? 에너지 산업, 이게 중요한 거예요. 통신,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60년대 때 박정희 대통령이 구걸 외교했잖아. 투자 좀 해달라고. 안 해줬어요. 당시에 구로 황제인 빅터 로스차일드는 그냥 박정희 대통령이 임명한 거는 빅터 로스차일드인데 투자는 안 했어. 대한민국에 투자를 결정한 것은 데이비드 록펠러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51%는 데이비드 록펠러의 공이다, 이렇게 자신있게 들어가 얘기하고요. 49%가 박정희 대통령이죠. 그런 면에서 아무리 대한민국이 지정학적으로 북유럽이나 서독이나 일본처럼 뭐 지정학으로 쭝공도 지금 발전한 거예요. 지정학, 소련에 대한 대항책 때문에 쭝공 경제를 발전시킨 게 또 구기본이거든요. 쭝공에 투자를 딱 지시한 게 구기본이잖아. 그 쭝공이 경제 발전한 거죠. 뭐 쭝공 산당 애들이 공직 경제에 대해서 뭐랍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구기본이 결정한 거야. 그래서 발전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이 세 번째, 인들아 늘 강조하는 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거죠. 북한이 대표적인 예죠. 반쪽일성한테 투자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반쪽일성이 그런 50년대 60년대 잘 나갔잖아. 그러면 투자가 들어왔으면 알뜰하게 잘해야 될 건데 우상숭배나 하고 헛돈만 쓰니까 북한 경제가 망했죠. 1970년대부터 대한민국 경제가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 정신으로 간신히 끌어오는 돈을 알뜰하게 쓴 거야. 근데 반쪽 일성이나 반쪽 정은, 반쪽 정일은 재벌 3세 망난인 거죠. 웬 꽁돈이야 그냥 막 쓴 거지. 무능한 거죠. 반면 박정희 대통령은 고맙게 여기고 이거 재산을 불렸어.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박정희 대통령이 CEO야.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을 계속 믿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그래요? 그런 관점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인드라가 오원철 수석, 그걸 인드라가 1970년대, 그러니까 정치적인 관점만 보면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발전과 유신 체제를 따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드라는 그 자유파 차이를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대에 유신 체제와 경제 발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인드라가 강조했죠. 그 전까지만 해도 인드라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적 은 인정하더라도 유신 체제는 잘못된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자유좌파 관점이에요. 인드라가 자유우파가 되면서 보다 실체적 진실에 그러니까 상대적 진리죠. 접근하면서 보니까 오원철 수석의 말이 맞구나. 유신 체제 없이 1970년대에 한국의 경제 발전이 불가능했구나. 경제 발전, 그러니까 이 70년대 중화학 공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 독재가 필요했다는 거죠. 70년대, 80년대까지 필요는 하지 않았다. 70년대 때는 분명히 전 세계 보편적으로 어느 나라도 영국마저도 개발 독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개발 독재론이 제3세계에만 해당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독일이나 일본이나 미국에서조차 개발 독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개발 독재 없이 어떤 나라도, 영국마저도 개발 독재 없이 경제 발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개발 독재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자유화되는 거죠. 정치체제도. 그렇게 해서 개발 독재 과정을 속에서 성장한 중산층들이 되고 나서야 중산층들의 반란을 통해서 자유화되고, 그런 과정을 대한민국이 압축
지속적으로 겪어왔다는 거예요. 영국이 300년 동안 겪어왔던 것을 대한민국이 단 30년 만에 일으켰다는 거죠. 일본과 미국과 독일이 해왔던 100년짜리를 대한민국이 단 30년 만에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보편적이라는 거죠. 대한민국의 개발 축제는 있어서는 안 된다. 박정희 대통령 없이 뭐 경제 발전됐다. 이런 다 구라예요. 구라입니다. 불가능해요. 그러한 경제가 없어. 영국이든 인도가 찾아봤는데 일본이든 독일이든 미국이든 영국이든 없어요. 이것을 이해할 때만이 자유자우파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냐. 정치적으로 조금 더 좀 박정희 대통령이 좀 더 신에 가까운 오류가 하나도 없는 그런 것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면 뭐 인들아가 받아들여요. 박정희 대통령도 인간이니까. 허물이 있죠. 그 정도는 자유좌파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 이제는 대한민국 자유좌파라면 박정희 대통령 일대기를, 박정희 대통령 전기를 쓸 때가 왔다. 자유우파가 쓰는 것이 아니라 자유좌파가, 프랑스 자유좌파가 나폴레옹 전기를 쓰듯이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자유좌파가 박정희 대통령 전기를 쓰고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 가서 참배하는 그런 나라가 와야 된다. 그런 시대가 와야 된다. 라고 저는 강조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들아 강조하는 것은 또 하나는 박정희 정신과 박정희 모델을 구분해야 된다. 쥐명이나 이런 좌파시오, 우익파시오들은 박정희 모델에 집착한다. 반면 자유좌우파는 박정희 모델이 아닌 박정희 정신에 주목한다. 이 점을, 그래서 현재 박정희 정신을 잘 구현하고 있는 분이 성렬형이다. 반면에 좌파시오, 우익파시오들은 박정희 모델에 집착하면서 나라를 망칠 궁리만 하고 있다. 이렇게 인들아가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들아 입장에서는 그래요. 쥐명이가 박정희 대통령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불안해. 쥐명이가 박정희 대통령 얘기할 때 딱 들어오면 그건 박정희 모델이에요. 수꼬통이야. 우익 파시오들 중에서 박정희 위수령 때려야 된다. 국회 해산해야 된다. 우익 파시오 대표적인 주장들입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거죠. 쥐명이나 반정유당이나 우익 파시오 일부에서 무슨 위수령 때려라, 쿠데타 이렇게 이런 헛소리들 양쪽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드리겠습니다. 투자가 중요하다. 워렌 버핏이다. 이렇게. 그래서 개인이 중요해요. 개인, 국적, 민족, 계급과 같은 집단 개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적, 그러니까 무슨 계급, 민족, 국가 이런 식으로 따지는 애들은 파시스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경제는 개인으로 가는 개인. 개인을 중시하셔야 됩니다. 누가 소유했느냐가 아니에요. 국가가 소유했느냐, 민간이 소유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운영하느냐. 한국의 국민연금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소유가 아니라 운영이다. 그것이 유통자본이다. 상상가치론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들아는 이 이승만 대통령의 예를 들어서 이 농지개혁을 높이 평가하지만, 인들아가 늘 강조했잖아.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을 높이 평가하지만 중남미 같은 나라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식의 농지개혁을 못했지 않냐. 이승만 대통령 높이 평가하는 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인들어가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을 평가하면서도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간단하죠. 한국전쟁 때문이다. 기득권이 많이 무너져서 그래.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서유럽에서 사회복지제도가 도입될 수 있었던 데는 2차 세계대전 때문에 그래요. 기득권이 많이 쓰러졌거든. 그래서 그리고 주석이 배급제를 했던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영국에서조차 배급제를 했어요. 주석이하고. 예. 그러한 조건 속에서 오늘날 복지국가가 탄생한 거예요. 예. 그런 것도 전제 없이, 예. 그냥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 그래서 그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부터 한국 자본경제가 시작됐다. 저는 인정하지 않아요. 한국의 자본경제는 1970년부터 시작했어요. 70년대부터. 그 이전에는 한국은 자본경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제 관점에서. 예, 조건도 안 맞았고.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자본 투자가 진행돼서 국외 투자가 진행됐어요. 800% 그 돈 한국 경제 투자가 어디서 들어왔어? 그 돈, 예? 종잣돈이 어디서? 예, 왜 국유본이 투자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50년대, 60년대 북한에 투자해주듯이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국유본이 투자했어요. 투자하니까 대만이든 한국이든 잘 나간 거야. 투자 없이 어떻게 해? 무슨, 예? 아무것도 없는데 아프리카 완전 가난한 나라에 어떻게 대한민국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선진국이 될 수 있었어요? 경제 발전할 수 있었습니까? 예? 기획만 있다고 돼요? 안 돼요. 투자가 있으니까 된 거라고. 투자가 있으니까 자동차도 하고 반도체도 하고, 예? 조선도 한 거죠. 쭈꽁도 돈이 없는데 뭘로 경제 발전해서? 투자가 있으니까. 국유본이 투자를 해서 쭈꽁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한 거죠. 경제 성장한 거죠. 투자가 있었으니까. 투자가 중요해요. 자본경제 시작은 투자다. 투자에서 시작해서 투자로 끝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본경제 시작은 무슨 농지개혁, 이거는 앵클로즈 원정부터 그 기존의 교과서를 억지로 맞추려고 한국 경제도 역시도 농지개혁서에서 분홍과 소농이 찢어지고 갈라져서 그 종잣돈으로 1960년대 초반에 박정희 대통령이 딱 보서 딱 나라 경제를 보니까 개판이었던 거예요. 이걸 어떡하지? 예, 도움 하나도 안 됐어요. 예, 그 높이 평가 자본경제가 시작한 건 1970년대부터예요. 데비 록펠러 국유본이 투자한 다음부터, 그다음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과 중공업 과감한 결정을 한 다음부터 자본경제가 시작한 겁니다. 한국의 자본경제는. 예,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한국의, 예, 근현대사 경제사론도 다시 써야 됩니다. 인드라 국제유통자본론 관점에서 많이 강조했습니다. 예? 한국의 근현대 경제사는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서부터 자본경제가 시작했습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투자 없이 자본경제 없습니다. 그래서 천년 끝에 피어오르는 희망, 그 희망을 죽이고서야 살 것이다. 인들한 진정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순신 장군에게서 사람 냄새가 납니까? 오히려 사람 냄새가 나는 놈은, 냄새가 난다는 건 뭔가 부패한 거죠. 무능부패 쑥고통 선조가 사람 냄새가 나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사람 냄새가 나니까, 대체소설 쓰기도 좋잖아. 선조가 인기 있어요. 문피아 소설에서. 똥냄새가 진동하니까 역설적으로 더 대체소설 주인공으로 써먹기가 좋은 거죠. 여러분들은 왜 무능부패 쑥고통 매국노 한국 최초 파쇼 반쪽라면을 좋아하죠? 냄새가 나니까. 선조이고 원균이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니까 좋아하는 거죠. 이순신 장군은 사람이 아닌 인간이었죠. 물론 신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람 냄새 운운하는 건 어디까지 78% 인류인 거예요. 이게 여기 78% 인류에 초점을 맞추는 것들이 바로 가짜뉴스, 음모론.
일루미나티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정 갈망한 인간은 워렌 버핏이요 이순신 장군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자식이 생기면 자식들한테 저런 똥냄새 나는 반쪽 오면 파시오가 되라고 할 겁니까? 아니면 이순신 장군이 되라고 얘기할 겁니까? 워렌 버핏이 되라고 할 것입니까? 아니면 저런 똥냄새 나는 문준비나 쥐명이가 되라고 할 것입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답은 분명하잖아. 사람 냄새가 아니라 그건 똥냄새, 똥냄새. 썩어 빠진 냄새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 냄새라고 미화시키는 데서 우리는 분명하게 파시즘을 느끼게 됩니다. 파시즘의 향기를 느끼게 돼요. 예. 히틀러에게는 똥냄새. 응? 히틀러, 예? 반쪽 일성, 스탈린, 레닌 트로츠키, 체게바 이런 데선 똥냄새, 진동하는 부패의 냄새 이걸 느끼셔야 돼요. 그 사람 냄새라고 미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드라는 늘 강조하죠. 1억 서울론, 10억년 한반도론 이렇게 안타깝게 한옥들이 다 지금 마을이 통째로 사라지고 있죠. 이거 더 심화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드라 1억 서울론, 1억년 서울론, 10억년 한반도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뉴욕이 지금 이렇게 지금 물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기후변화 및 미국 부동산 보험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인의 상당수가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뭔가 기후 환경이나 여러가지 이런 거에 대체하기 위해서 화재보험이다 여러가지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피해를 받으면 보험회사에 청구해서 복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지금 보험회사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가지 재앙이 많다 보니까 거부한다 이거예요. 거부한다. 여러분들 마치 그런 거죠. 막 응? 몸에 잔뜩 그 무슨 뭐 병을 달고 있는 사람들은 보험 가입이 안 되잖아. 그렇죠? 보험사 입장에서 손해니까 뭐 안 받아주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보험을 받아주지 않는 지역은 집값이 어떻게 됩니까? 더더욱 떨어지겠죠. 그리고 저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큰 타격을 받지 않는 데는 오히려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집값이 더 올라가겠죠. 기후변화가 이런 주택 가격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게 굉장히 CFR에서 다뤘다. 이게 그렇게 심상치 않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 1억명 서울론 10억명 한반도에서 강조하는 건 뭐죠? 대도시 위주로 미래 사회는 갈 것이다 라는 게 늘 인드라 강조점이다. 사이버펑크나 소설, 사이버펑크 사평소설이나 보세요. 다 도시 위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화성 이주한다? 화성 도시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화성에 가서도 화성 균형 발전을 꾀할 겁니까? 아니지. 달이든 화성이든 이주하면 특정한 지역 위주로 메가시티를 건설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전 지구에서 인구가 인간이 쾌적의 환경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역들이 메가시티가 건설되고 나머지들은 친환경적으로 놔두는 거죠. 양쪽 다 친환경이 되는 거예요. 메가시티에서는 강남이 가장 한국 도시 중에 강남구가 가장 친환경인 도시죠. 예산을 많이 투입하니까 훨씬 더 친환경이듯이 그 전 세계 어디든 그래요. 유럽이 왜 친환경입니까? 그만큼 자본 투자가 돼 있기 때문에 유럽 도시들이 친환경인 겁니다.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도시에서는 친환경이고 지방은 사람이 안 사니까 친환경인 거죠.
인드라 강조했습니다. 인구 20만 미만 도시들 자구 대책을 가지셔야 된다. 예. 부자들, 진짜 부자들 막 예? 예. 수백억 가진 분들이 시골에 가서 투자하세요. 그냥 거기서 예. 성 같은 거 짓고서 귀농하셔서 거기서 이렇게 별장 같은 거 만드시, 그런 분들만 가서 사시고, 함부로 시골 가서 사시면 문제가 커진다. 예. 인구 20만 이상 기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인구 20만 미만의 군이나 그러한 도시에 사는 공무원이나 그 지역 주민들은 더 이상 균형 발전 이러한 미명에 속지 마시고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하루빨리 주변을 흡수시켜서 그 자연이체요, 그 지웅배처럼 주변의 인구를 흡수시켜서 20만 이상의 도시로 만들든가, 아니면 그게 안 된다고 판단하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돼요. 균형 발전이라는 그 좌우의 파시오 균형 발전론 따위에 혹하다가는 여러분이 노숙자 됩니다. 귀신 마을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걸 강조드리겠습니다. 1억 명 서울론, 15명 한반도로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자두, 이거 이제 비트코인, 이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보통 과거에는 주식이든 코인이든 9월 달에 가장 많이 떨어지고 4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했어요. 주식하는 사람들이 9월에 사서 4월에 판다. 9월에 사서 내년 4월에 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번에 주식은 맞았어요. 전 세계 주식이 9월 달에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오늘이 10월 1일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연말에 사셔도 되지만, 아무래도 배당 때문에 연말에 사셔도 되지만 지금 사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 사비트님이 강조하는 엔터주나 자동차주는 인드라 보기에 조금 비싼 것 같아. 그러나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은 10월에는 오른다. 그러니까 9월에는 많이 떨어지고 10월에는 좀 오른다라는 게 통계치로 나와 있어요. 10월 달은 좀 그렇다. 주식은 맞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코인도 여태까지 주식과 코인은 같이 갔거든요. 근데 주식은 9월 달에 내렸는데 비트코인은 오히려 올랐어요. 9월 달에. 오히려 올랐다니까 9월 달에. 보통 비트코인은 10월 달에 오르는데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9월 달에 떨어졌으면 10월 달에 잠시라도 반등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9월 달 마지막 날, 어제죠. 어제 좀 비트코인이 한 5% 정도 폭락했다면 저는 10월 달은 단기 반등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5%가 안 떨어졌네. 저는 10월 달에 비트코인이 오른다, 무슨 호재가 많아요, 무슨 여러 가지가. 근데 저는 그냥 관망하겠습니다. 제가 뭐 투자에 잘하는 것도 아니고, 좀 비트코인이 5% 올라도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겠습니다. 제 입장은 이래요. 맨날 1, 2% 갖고 저 새가슴이어가지고 1, 2%, 5% 먹으려고 투자하느니 그냥 길게 보자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같은 사람은 그냥 한 20%만 폭락시켜 주세요. 20%만 폭락시켜 주면 그냥 몰빵하고 하겠습니다. 전 새가슴이어서 5% 먹으려다가 10% 폭락하는 거 그거 못 참아. 딱 20%만 폭락시켜 주세요. 더 떨어지더라도 그냥 제가 그건 참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현재 가격은 비트코인이 너무 비싸다 라는 게 인드라 생각이에요. 인드라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지금 비트갱스터님인가 그 외국분이 제 마음하고 똑같더라고. 지금 돈이 안 들어와, 돈이 통하지 않는데 이분이 한 얘기하고 인드라가 여태까지 했냐가 같잖아요. 시중에 돈이 안 돌아. 연준이 돈을 풀어야지 비트도 반감기다 뭐다 그럼 핑계대고 오르는 거지. 세계 돈이 안 도는데 어떻게 주가가 오르고 코인이 오릅니까? 돈을 풀어야 오르지. 안 그래요? 난 뉴스에 일희 일비 안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ETF가 뭐 통과되든 말든 돈이 돌아야지 오르지. 투자가 들어와야지 뭐 되는 건데 투자가 들어오지는 않는데 올라봐야 그냥 잠깐 오르고 말 수밖에 없다 라는 게 기본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1분 쉬었다 오겠습니다.